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촛불 청년 유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둘만 단촐하겠습니까? 왜? 네, 오늘 촛불 대학생 구한이 진행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에 함께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까지는 저랑 실장님이랑 해서 다음 편까지는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한이 학생 없어지면 자꾸 불안해져요. 맞습니다. 제가 구속될까봐. 너무 열심히 투쟁하는 네, 대학생 네, 동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장님. 네. 제가 요즘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도 세운다 그러고 그것도 이번에는 인하대에서 또 세운다고 네. 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왜 세우는가 생각해보면 또 박민식이 보훈부 장관이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인하대학교는 그 인천 플러스 하와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학이고 그때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대학이어서 인하대학인데 네. 그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이제 이승만의 네. 역할들이 어떤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인하대학교에서 그 몇몇 분들이 하와이 교포 중심으로 한 몇몇 분들이 그 인하대를 마치 이승만 대학처럼 잘못 오인하고 자꾸 이승만의 어떤 기념 사업을 인하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실제 이승만 동상이 있었다가 80년대 초에 네. 그 학생들에 의해서 철거가 됐어요. 네, 민주학생들에 의해서 철거가 돼가지고 현재 없는 상태인데 네. 물론 이제 여전히 이승만의 동상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전의 배재대학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대학교에 여전히 그 이승만 동상이 남아 있는데 인하대학교 민주학생들이 철거한 이승만 동상을 다시 이 시점에서 네.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어떤 그 말에 힘입어 또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서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역사적 파행이 다시 좀 반복될 조짐이 보이지만 저는 인하대 학생들, 재학생들과 민주동문들의 힘과 양식을 믿습니다. 네. 못 세울 거예요. 네, 못 세우길 좀 네. 기대하고 네. 저희들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네. 네. 같이 뭐 서명이라든지 함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여기서 인하대 가깝잖아요. 네, 인천에 또 금방 갈 수 있잖아 우리가. 네. 세워지면 금방 가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막을 수 있죠.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주제는 순환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대 유적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곳은 이제 효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효창공원 하면은 김구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이 계신 곳에 순환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백범 김구 기념관이 네. 이제 효창공원에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네. 옆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만들어졌고 네네네. 하면서 그 서울에 있는 주요한 곳에 그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죠. 네. 그런 바람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퇴행적으로 이제 이승만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승만 관련된 기념관 예산이 그 국회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국회에서 아마 보고가 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야당 3당이 네. 힘을 합쳐서 예산 저지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내년까지는 이제 국회 어떤 의지를 믿어보기로 하고 네. 그럼 우리가 국회 어떤 활동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승만 기념관 반대하는 만큼 네. 반대로 독립운동 기념 시설들을 네. 우리가 많이 가야 된다. 네네네. 또 많이 또 알고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강남의 그 도곡동에 보면은 선정릉 있는데 네. 그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그 커피 마시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왕릉으로 알지 누구 왕릉인지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네. 예, 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왕릉을 가든지 문화유산을 가든지 특별히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을 갈 때 그분들이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지 그분의 활동에 붙여져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알고 네. 가면 좋겠다. 특히 이 반동의 시대, 네. 독재자 기념관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안장돼 있는 효창원을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효창공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또 이거 잡았으니까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그 효창공원 순환사죠. 효창공원이 고생한 이야기죠.
네. 고생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목표는 효창공원이 현재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동네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공원. 동네 공원은 아주 작죠. 쌈지공원처럼 아주 작은 것이어서 네. 반려견도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이제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할아버지들 뭐 장기도 들고 하는 그런 근린공원이에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모셔지는 공원이 그렇게 근린공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네. 좀 격이 높은 독립공원으로 좀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목표가 계속 있어 왔어요. 구체적으로는 2004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한번 시도가 있었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도 효창공원을 단순히 근린공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선양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정책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 내년이 효창공원이 독립공원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효창공원이 독립공원이 되는 그 어떤 시기를 또 다시 한번 몇 년 또 우리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창공원의 사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전 이 사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찍어주신 사진인데 한겨레 신문에서 아마 드론이 아니고 네. 그 뒤에 있는 어떤 빌라 옥상에 와서 찍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운동장이 가장 눈에 띄고 네. 그 오른쪽 하얀 건물이 백범기념관입니다. 네. 그리고 백범기념관 우측으로 네. 하얗게 하얗게 보이는 곳이 백범 선생 묘소. 네. 그다음에 그 6시 방향으로 네. 보이는 곳이 의열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고요. 그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324 묘이죠.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이사 허묘가 있는 324.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 유엔 묘역에 있긴 한데 네. 9시 방향이나 10시 방향 쪽에 네. 남해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 사진 이 뷰가 가장해도 효창원 전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어서 제가 많이 들고 나오는데요. 일단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 유정희 학생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 전에 그 결혼합니다 이분이 결혼하신 저 말고 이분이 결혼한대요. 예. 그래서 결혼 전에 그래도 우리 지식을 좀 쌓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우리 그 장인 장모가 좋아해요. 예. 네. 우리 사이가 똑똑하다 이런 말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효창공원의 원래 이름은 효창원이에요. 효창원. 네. 효창원은 그 조선 시대에는 능원묘라고 하는 이제 그 묘소에도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지금 계급이 없는 사회죠. 우리 민주공화제니까. 네. 근데 봉건 시대 때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면 그 묘소를 능이라고 했죠. 능, 선정능, 뭐 헌인능, 정능, 동구능, 태능 해가지고 능이. 그러면 왕이 계시구나. 이 능은 그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등재된 게 아니라 조선 왕릉 전체가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효창원인 거예요. 효창원 그러면 앞에 있는 효창은 그냥 꾸민 말이고 네. 원이라고 하니까 이곳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왕이 아닌 세자, 세자비, 세손 이런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구나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효창원, 영의원, 숭인원, 휘경원 이런 것이다. 왕이 안 된 분들, 아깝다, 세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묘가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뭐죠? 우리는 능인가요? 능? 묘지요, 묘. 우리는 묘예요, 묘. 그냥 묘. 일반인들은 묘형 묘. 예. 그 묘구나. 예, 그래서 능원 묘가 되는 거죠. 다 무덤을 영어로 하면 툼이죠. 툼을 가리키는 그 계급이 달린 한자가 되겠습니다. 효창원은 위치를 보시면 왼쪽에 그림 있죠. 네. 저 그림은 이제 우리 정조대왕이 창경궁에 사셨어요. 창경궁에, 경복궁이 아니라 창경궁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세자 아버지 네. 사도세자가 비운에 돌아가셨잖아요. 괴짝에서 네. 그 사도세자 이제 만나러 가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그 수원 화성까지 가요. 용주사라고 하는 절까지 갑니다. 네. 가는 길을 지금 이제 능행차라는 길들 이 기간에 지금 합니다. 그 경기도라든지 수원에서 그 행사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시랑 같이 하기도 했어요. 같이. 네. 서울시로 출발한 거니까 능행차 네네. 그 행렬이. 근데 지금은 같이 안 하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지사가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창경궁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을 거쳐가지고 네. 우리 서울역 그다음에 숙명여대 입구역 상박지역 지금 4호선 라인 비슷하게 내려가죠. 네, 그러네요. 노들섬 지나서 이제 노량진을 가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 가는 길에 그 이게 사조세자 보러 가는 길이긴 하지만 가는 길에 무녀세자묘도 한번 보는 거예요. 무녀세자도 자기 아들 묘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효창원은 결국 뭐냐면은
정조 대왕의 아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조가 인간적으로 참 불쌍해. 아버지도 비운에 돌아가셨지. 네. 어렵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이 그 되게 유명해요. 그 엄마가 TV에 나왔습니다. 오소매 붉은 꽃동이라는 드라마에 바로 거기에 그 주인공 성덕임이 그 성덕임이 무녀세자 엄마예요. 성덕임이 애 낳은 거예요. 애 낳고 그 애가 이제 5살이 된 해에 애도 죽었어요. 성덕임도 죽고 애도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운입니까? 이 정조라는 인간은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자식도 5살에 죽지. 그래가지고 자식의 묘를 써야 되는데 원이죠, 원. 네네네. 멀리 쓴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묘지 쓰는 원칙이 있거든요. 사대문 안에는 못 씁니다. 사대문 안에 쓰면 안 돼. 사대문 밖에 네. 심리인가 있어요. 그 거리가 있어요. 거리. 사대문 밖 면리부터 면리까지. 너무 멀면 또 안 돼. 너무 멀면은 가기 힘들어.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요 면리부터 면리 사이까지만 40리에서 200리 사이든가 또 그럴 거예요. 예. 10리에서 200리인가 그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원을 쓸 때 멀리도 쓸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쓴 거예요. 가까이. 제가 볼 때는 가는 길에 사도세자 묘지 참배하러 가는 길에 아들 묘지도 한번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그래서 우리가 능원묘 중에 원 그 세자의 비중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도 서울 사대문안에 가까운 원은 효창원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능원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용산인데 용산 이제부터 이제 효창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다 볼게요. 네. 용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용산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부터 용산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13세기에 네. 몽골 제국이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네. 이제 몽골이 침입하니까 우리 고려 왕조가 강화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이곳에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몽골이 병참 기지를 만들어요. 조랑말 캐고 그랬대요. 그때도 이제 몽골이 보기에도 용산이 좋은 곳이죠. 땅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용산이 외세 침략을 받은 것이 바로 임진왜란 때. 네. 그 다음에 임오군란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죠.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이 패합니다. 패하고 북상하지 못하고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진을 친 곳이 여기예요. 원래 쭉 서울로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죠. 평양에서. 꺾인 다음에 다시 전열을 정비하려고 네. 이 서울로 들어와서 한양 들어와서 바로 한양에 바로 용산 땅에 터잡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던 곳이 바로 용산인 거죠. 그만큼 용산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말 근현대에 들어와선 임오군란, 청일전쟁. 특히 이 용산 효창원은 네. 청일전쟁 때 이 네. 용산을 서로 그 점령하려고 특히 만리동곡에 만리창이라고 하는 만리동곡에 거기 점령하려고 중국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각축을 벌였던 곳이에요. 번갈아가면서 주둔할 정도로. 그래서 청일 전쟁이 거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일본이 승리하고 그러면서 용산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곳이 뭐 대통령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군 기지가 있었고 그 전에 본격적인 근대 군대가 점령한 것은 바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승리 이후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용산을 가져온 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가져온 것이 등기는 우리 거지만 등기는 대한민국이지만 오랫동안 조선군사령부 이후에 미군 기지였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여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온 게 민족적 자존감을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 저희 때 저는 아닌데 용산에 미군 기지가 많았어요. 많죠. 지금도 일부 남아있지만 과거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작대교도 길이 어긋난 거예요. 다른 대교들 남단에서 북단 넘어오는 건 대부분 직선으로 쫙 가지 않습니까? 뭐 용산 그 동작대교 그 주변에 있는 한강대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교들 반포대교라든지 보시면 다 직선이에요. 직선 쫙 가는 거 한남대교라든지 근데 용산 동작대교만 휘어져서 이렇게 가요. 휘어져서 그 가운데 쭉 가면은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길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피해 가야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동작대교 북단은 그렇게 돼 있죠. 어긋나게 돼 있죠. 이런 거 보면서 동작대교 4호선 동작대교가 역시 우리 그 미군 주둔의 그 어떤 상흔을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제가 아는 대학생들이 많이 용산 기지 가서 데모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저는. 전 영어를 못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용산을 온전하게 한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오랫동안 소원이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물론 그 전에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용산 민족공원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놨어요. 그랜드 플랜을. 그래서 용산을 민족공원으로 만들어서 네. 민족의 역사 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민들의 어떤 휴식의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이해찬 총리셨는데 그랜드 플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이제 바뀐 거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서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용산을 그냥 팔아버리자 그냥.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본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용산 참사죠. 용산 참사.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다시 노무현 정권이 했던 일들을 계승하면서 그 2018년도가 되니까 뭐냐면 그게 2017년도에 집권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이듬해 바로 8월 15일 경축사를 용산에 있는 국립 박물관, 중앙박물관에서 했습니다. 바로 용산이 다 바라보이는 곳에서 했어요. 네. 그럼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축사 한번 읽어보세요. 일제 감정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 네, 맞습니다. 일제 강점기 용산은 일본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는 핵심 숙주. 쉽게 말하면 여기에 조선군 사령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 거의 잠을 잤어요. 용산에서. 총독이 정치는 조선 총독부에서 했죠. 네. 우리 저기 광화문 뒤에 있는 그 경복궁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옛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정치는 했지만 네. 실제 잠은 용산에 잤다면 용산에 잤다면 용산에서. 그래서 여기가 식민지 지배의 핵심이다. 이제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당시 시점으로는 미군 기지가 있었으니까 네.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다 보내고 온전하게 용산을 반환. 반환받아서 우리 거죠, 우리 거 네. 받아서 이제 민족공원, 역사공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 차에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보니까 용산 뭐 땅 밑이 뭐 오염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그죠? 뭐 온갖 뭐 쓰레기라든지 그 폐유를 다 버렸나 봐, 땅 묻었는가 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그 땅이 오염돼 있으면요 아파트 못 짓거든요. 우리가 현재 법상 그래요, 법상.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오염을 그러면 누가 정화할 거냐? 네, 정화 비용도. 먹튀하지 마라. 예. 정화 비용 내놓고 가라. 예.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시민운동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용산은 그렇게 해서 민족의 자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의 어떤 중심이다.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또 용산을 욕되고 있어요. 욕되게. 그러니까요. 뭐 어린이 정원 뭐 이런 거 세워놓고. 어린이 정원 해놓고 또 반대하는 시민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예, 입장도 못하게 맞습니다. 해놓고 뭐 그러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용산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시대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용산 지도입니다. 이게 용산 지도. 용산 지도인데 용산 식민지배와 대륙 침략의 교두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 박물관에 잘 전시가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글씨가 나와 있어요. 용산역이 있고요. 네. 그 위쪽에 경성역, 지금은 이제 서울역이죠. 예. 용산역과 서울역이 가까이 있죠. 네. 근데 용산역과 서울역은 그냥 휘어졌죠, 길이. 직선이 예. 아니고 휘어졌습니다. 휘었습니다. 원래 그 만초천이라는 개천이 흘러요. 지금도. 복개한 거예요, 복개. 흐르는 개천에 따라서 기찻길을 만들다 보니까 기찻길이 휘인 거예요. 그 휘인 가운데 지금 뭡니까? 지금 그 남영역이 있고 남영역, 남영역, 예, 남영역 대공부시라는 그 남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용산역을 왜 만들었는가? 경성역은 당연히 서울역은 당연히 민간인들을 위한 역이겠죠. 그렇지만 용산역은 군인들을 위한 역이거든요. 바로 조선군 사령부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군인 전용역이다 보면 되고 그래서 용산역과 그 서울역이 출발이 다르죠. 이렇게 쫙 어디서 만납니까? 수색에 수색. 가좌에서 만나 가좌에서 신촌 지나가지고 거기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만큼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군인 중심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창원도 보이고요. 뭐 군대가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휘어진 역 지금은 이제 저 휘어진 역에 따라서 이제 4호선도 다니고 지하철 4호선도 있고 이제 기차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KTX 지나가는 네. KTX 지나가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왼쪽이 용산이고 오리지널 용산, 네. 오른쪽이 신용산인 거죠. 신용산. 일제가 새롭게 만든 개척한 군부대로서
개척한 용산이다 해가지고 신용산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신용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신용산인 거예요. 계속해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그 윤석열은 신용산에 있는 거예요. 일제가 구축한 그 조선군 사령부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일제가 침략을 해가지고 침략하는 교도부로 삼았던 조선군 사령부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건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네. 청와대 안 쓰고 용산 간다고 해가지고 역사학자들 몇 명이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진짜 모르는 거다. 정말 이거는 정말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어떤 장소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총독이 자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독이 자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역사의식 이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역사학자들만 안 듣고 총국만 들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네. 자, 이런 이제 용산 효창원인데. 그 효창원이 용산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면 바로 왼쪽 가운데. 왼쪽이 진짜 오리지널 용산이니까 이 효창원은 오리지널 용산의 중심에 있었던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효창원 아래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집들이 많은데 이것은 철도 관사예요. 그러니까 용산역과 서울역이 되게 중요한 그 군사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사, 철도 공무원들 위한 관사, 고급 관사들이 효창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하얗게 보이는 네모 반듯하게. 지금은 이제 운동장, 축구장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효창원의 위치가 어떤 곳이었다 알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용산이라고 하는 게 효창원, 즉 문효세자 묘지이긴 하지만 일제 강점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는 곳이 돼버린 거죠. 특히 일본 군인들, 그다음에 군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원들이 살던 곳으로 효창원이 편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위한 시설들이 막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골프장. 네, 골프장. 골프장이 들어와요. 효창원에. 효창원 가보면요, 골프장 만들기 좋은 입지긴 해요. 왜냐하면 골프장이라 하는 게 약간 언덕이 아주 가파르면 안 되거든요. 그 비스만 언덕이어야 되거든요. 그 비스듬해요. 그 묘지니까, 세자의 묘지니까. 그러니까 골프장 만들기 좋은가 봐. 그래든지 효창원을 가장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몇 개가 더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표에 의릉, 의릉. 예. 석관도 옛날 안기부 자리예요. 저희가 석관도 안기부. 지금은 이제 한예종. 예. 의릉에도 청량리 골프장이 만들어졌고요. 서삼릉. 원당 쪽에 서삼릉. 거기에도 지금 골프장이 만들어졌고요. 태강릉? 태능이죠. 태능. 예, 거기에도 골프장이 만들어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골프장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아마 뉴코리아 골프장 있는 거. 저는 진짜 골프를 못 치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골프장이 서삼릉 쪽하고 태능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예. 되게 유명한 골프장이죠. 이거 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골프장 시설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어디다 만들어요? 그냥 잔디밭을 만든 게 아니라 바로 무덤에 예, 조선의 왕릉이라든지 왕의 무덤이든지 세자의 무덤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민중들이 신성시하는 공간에다가 위락 시설,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은 보시면 KD가 누굽니까? 조선의 꼬마가 조선의 꼬마가 KD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릉 골프장이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뉴코리아 남아 있습니까? 하여튼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다. 일제 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효창원은 하여튼 일제 행사들이 하여튼 단골로 벌어지는 장이었는데요. 골프장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사쿠라, 그 벚꽃나무를 심는 식목 행사. 우리가 보통 4월 5일 식목일인데 요즘에 식목일 잘 행사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식목일 행사 자체도 물론 나무 심는 건 좋긴 하는 거지만 녹화 사업은 좋은 거죠. 녹화는 좋은 거죠. 녹화 사업은 나쁜 거고 녹화 사업은 이제 공작원들 만드는 사업이 녹화 사업이고, 산림을 많이 나무를 많이 심는 건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뭐 식목일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 식목일도 연원을 따지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가 주최하던 식수 행사에서 왔다. 여기 사쿠라 벚나무를 열심히 심는 모습이에요. 저게요. 27년도에 효창원에. 그러니까 효창원에 그 골프장 만들고, 네, 일본의 상징인 그 벚꽃을 심고 이러면서 그 조선 민중들의 어떤 정신적이었던 그런 자존감들을 계속 다운시키는 이런 이제 작태를 벌이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겨울에 심심하니까 또 스키장도 만들고.
29년대에 스키장도 만들고. 그러니까는 뭐 하계 스포츠, 동계 스포츠를 다 했어요. 예, 하계 스포츠인 골프도 치고 동계 스포츠인 스키도 타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뭐 일부러 그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 워낙에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효창원 주변에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위락시설 만들어 달라고 계속 총독부에 요구합니다. 예. 또 걔들이 부자거든요. 철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예, 주요한 부자들이고 부자들. 그래서 효창원에서의 눈놀이 밑에 보시면은 눈놀이, 그 신문은 오른쪽 읽어보면 효창원의 눈놀이 이렇게 돼 있죠. 스키. 예. 자, 이게 그러면 이제 효창원을 이렇게 훼손하는 골프장으로 또는 이제 식목 행사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스키장으로 만드는 거는 바로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궁 정조대왕이 사셨던 창경궁을 이제 일제가 동물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 정조대왕의 아들인 문효세자의 묘지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효창원의 원자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네. 효창공원이 파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툼에서 파크가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창경궁이니까 팰리스에서 주가 되는 거고 이러면서 위락시설로 왕들에 관련된 시설들을 위락시설로 격화시키면서 조선 민중들의 자존감을 아주 짓밟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사진들이 제가 있어가지고 제 추억의 사진들이어서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우리 윤정희 학생은 창경원 저였는 거 모르죠? 저 몰랐었어요. 그죠? 그냥 창경궁인 줄 알죠? 네. 네. 원래 창경궁이었다가 일제 때 창경원이었다가 80년, 90년대 돼가지고나 제가 알기에는 창경궁, 사대 그 경복궁 포함해서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창경궁이 된 거거든요. 아. 네네네. 광복했어도.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예, 80년대 제가 뭐 80년대 당연히 그렇고 저도 갔으니까 창경원을 갔으니까 90년대 아마 넘어서서 나 됐을 것 같은데 아마 YS 때 아닌가? YS 때 그 뭐 일제단위 청사 많이 했잖아요. 1995년도에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고 요때 아마 다시 이렇게 창경궁으로 복원됐던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보시면은 그 한자가 돼 있는데 홍화문이라고 홍화문은 이제 창경궁의 정문이거든요. 네. 홍화문. 4대 궁들의 정문이 다 가운데 화자가 들어요. 화자가. 경복궁은 이제 광화문. 네, 광화문. 네네네. 창경궁은 홍화문 이런 식으로 뭐 돈화문, 뭐 인화문, 네. 흥화문 뭐 이러면서 화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궁에는. 그래서 홍화문은 이제 창경궁의 정문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기린이 키가 커가지고 다 기린 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거지로 창경궁을 창경원을 만든 거죠. 네. 일제 시대 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효창원이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문효세자 묘지였다가 일제가 많은 위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만들었다가 다시 해방이 됐죠. 네. 해방이 되면서 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문효세자 묘 등등이 있었는데 이걸 일제가 해방되는 그 해 초에 45년 초에 딴 데를 이장해 버려요. 묘를. 예, 서삼릉이라고 저쪽 원당으로 원당. 그러니까 이거는 효창원은 옛 무덤터가 되는 거죠. 45년 해방이 되니까 효창원에는 더 이상 문효세자 묘가 없는 거예요. 네,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렸으니까 옛 무덤터가 된 거죠. 그래서 와봤더니 이제 백범 선생이 여기를 이제 왔더니 이제 옛 무덤터니까 원래 주인 있는 묘에다가 묘 쓰는 거 아니거든요. 와보니까 빈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독립운동가 전용 묘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 백범 김구가 등장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바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인데 왜 그러면은 빈 무덤터에다가 옛 효창원이죠. 이제는 효창원 앞에다 옛을 붙여야 되죠. 옛 효창원 터에다가 왜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를 모시기 시작했냐?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백범 선생이. 그냥 백범 선생이 쓰시기에 그냥 효창원에다가 독립운동가를 모셨다라는 글만 있지 그 이유, 뭐 풍수적인 이유가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냥 제가 볼 때는 꼭 이유를 안 썼다 하더라도 아마도 백범 선생 아니더라도 모든 독립운동을 생각하시기에 해방이 됐는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모셔야 되는 거죠. 유해를. 네. 그럼 모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모셔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국민이 참배하기 좋은 가까운 접근도가 곳에. 좋은 그죠? 아, 접근도가 좋은 곳에다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 뭐 산꼭대기에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접근도가 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조대왕도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사도세자 보러 갈 정도로 아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이 좋은 곳에다가 독립운동가 묘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이 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굳이 이유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백범 선생께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곳에다가 묘지 쓰는 건 당연한 거다. 이미 남의 묘지고 남의 묘지 이제 이미 주인 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다 딴 곳으로 이장되셨기 때문에 네. 빈 무덤터니까 얼마든지 묘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삼의사 네. 본인이 한인 애국단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내잖아요, 일본으로. 또 홍구공원도 보내고 누구 보냅니까? 홍구공원에서 홍콩 폭탄 던진 분이 누구예요? 윤봉길. 윤봉길 의사도 한인 애국단. 어. 32년 저기 3월입니까? 4월에. 예. 음. 그리고 그해 1월달에 또 이봉창 의사를 보내죠. 네. 일본으로 네. 천안궁 앞에서 폭탄 던지고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죠 이제 네. 한인 애국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백범 선생은 이 두 분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쓰였을 거예요. 그 두 분 유해가 다 일본에 있는 것을 다 모셔와가지고 회차원에 쓴 거죠. 또 한 분 있어요. 또 한 분이 뭐냐면은 백정기 의사라고 이분은 한인 애국단 아니죠. 오히려 백범하고는 라이벌 계통인 아나키스트 계통에서 활동하신 분이 백정기 선생이거든요. 정읍이 고향이신데 네. 이분도 똑같이 홍구공원에서 폭탄 던지려고 준비하셨어요. 아. 예, 그렇지만 어쩌지 하여서 뭐 입장권 뭐 구하시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제 입장을 못 하셨는데 어쩌거나 폭탄전 준비를 하셨다가 실패하셨는데 그 다음에 의거가 있을 때 또 본인 손들고 가셨다가 잡히셔가지고 이제 옥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의사, 3명의 의사가 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가 있고 이제는 그 세 분은 모셔왔고 네. 이제 한 분은 못 모셔왔거든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님 모셔오기로 하고 안중근 의사 허묘만 쓴 거죠. 아 저기.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 묘소는 이름은 3의사묘입니다. 3+1이죠 이제. 네. 아직은 이제 아직까지 아직 그 우리 안중근 의사는 못 모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름은 3의사라고 하는 묘를 먼저 이분이 이제 조성한 겁니다. 백범 선생께서. 네. 이때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제 아나키스트 박열이에요. 영화 박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재훈 씨가 그 네. 연기했고 그 네. 가네코 후미코 여사가 있는데 왼쪽은 진짜 사진이고 네. 오른쪽 영화 포스터인데 똑같다. 가네코 후미코 여사 연기했던 그 최희선가 일본말 되게 잘하던데 하여튼 예. 그 두 분이 연기를 잘했어요 아주. 가네코 후미코 여사도 독립운동가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박열 선생과 가네코 후미코 모두가 네. 부부가 독립운동가로 서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담인데 우리나라 이제 보훈처 홈페이지 가면 공원전자사료관이라고 해서 공원록이 떠 있거든요. 네.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떠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아. 가네코 후미코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1등. 1등. 가신 아니지만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가장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아나키스트 박열 선생이 일본에 계셨어요. 해방 직후에도. 그래서 이제 계열은 달랐지만 해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아나키스트가 뭐 민족주의 계열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범 선생이 요청했습니다. 백범 선생이 일지에도 나오죠. 백범 일지에도 어떤 식으로 박열 선생한테 얘기했는지 백범 일지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유장희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나는 즉시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박열 동지에게 부탁하여 조국 강복에 몸을 바쳐 무도한 외적에게 각각 학살을 당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명의 열사의 유고를 환국시키게 하고 국내에서 장례 준비를 진행하였다. 네, 그러니까 박열 선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백범 선생은 일본에 못 갑니다. 갈 수도 없죠. 46년에 갈 수도 없는데 또 한일 관계 수교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박열 선생한테 연락한 거예요. 근데 되게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게 보여요. 박열과 김구는 생전에는 경쟁자, 라이벌이죠. 계열이 달랐단 말이죠. 예. 아나키스트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앙숙이었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박열 선생이 다 이렇게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음. 그래서 부산으로 도착해서 기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324 묘가 있는 효창원까지 와서 성대하게 추모 행사를 거행했다는 거죠. 이게 참 멋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효창공원 얘기할 때 우리 항상 박열 선생도 우리가 네.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열 선생 얼굴 떠올리면 이제 영화배우 이재훈 얼굴 떠오르겠지만 어쨌든지 박열 선생님이 역할을 하셨다. 네. 네. 이거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요. 효창원에 가면 실은 이제 백범생 묘지가 별도로 돼 있어요. 별도로 저 위쪽에 별도로 이제 크게 돼 있는데 실은 백범 선생이 생전에 자신의 묘지 위치를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장소는 아니에요. 지금의 장소는 아니고 임시정부 요인묘역이라고 해서 네. 임시정부 요인묘역 자신의 스승인 이동령, 자신의 종지인 차이석 그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해서 그 묘지를 지정해 놨는데요. 네. 되게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허름한 곳이고 나머지 2명을 높이 모시고 자기는 이제 낮은 곳에 이렇게 모시라. 그러면 백범 호처럼 한 거죠. 겸손하게 하셨는데 그 직후에 조성환 선생이라고 임시정부 국방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조성환 선생이 갑자기 돌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에게 묘를 양보한 거예요. 양보하고 계시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 일본 친일 세력에 의해서 안두희의 흉탄에 의해서 돌아가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별도로 후손들이 제자 그룹들이 다른 곳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백범 선생이 본인이 독립운동 전용 묘지를 만들고 제가 볼 땐 백범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 효창원은 국립 묘지가 될 가능성이 500%였는데 백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꿈은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그 국립묘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곳에 백범 자신이 묻히고 만 거죠. 근데 왼쪽은 이제 돌아가실 때 당일날 사진이에요. 경교장에서 바라본 이 총알을 뚫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안두희가 총을 쐈는데 몇 발을 관통해가지고 그 총알이 유리창 밖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미국의 라이프지 기자가 사진 찍은 건데 그 돌아가신 당일날입니다. 49년 6월 26일. 근데 오른쪽 사진은 49년 6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오른쪽 사진은 한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세요. 한자 쉬워요. 왼쪽부터 오른쪽 사진. 백범, 김구 선생, 11주기. 그러면 11주기 사진인 거죠. 그러면 이게 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1주기니까 1960년 6월 사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1주기부터 10주기까지 사진이 있냐? 없어요. 추모식을 못했던 거예요. 추모식조차도 못했습니다. 아예 하지를 못해. 이승만이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승만이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11주기 1960년 6월 달에는 추모식이 열렸을까? 어떻게 해서? 이승만이 사라져서? 그렇죠. 1960년이니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4.19가 벌어진 4.19가. 2달 전에 4.19가 벌어진 거예요. 4.19 덕분에 백범 선생 추모식을 11년 만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있는데 60년 6월이니까 네. 지금 한 50년생만 해도 지금 45년생 많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60년생만 50년생만 해도 10살이고. 네. 그죠. 45년생이면 15살이니까. 네. 여기 꼬맹이들이 다 그 세대란 말이죠. 해방동이라든지 그 즈음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진 속 제가 보여드리니까 효창동 우리 용산에서 참 이 행사 있었다는 분이 계세요. 꼬맹이인데 아빠 엄마 손잡고 여기 추모식 갔다는 분이 지금도 정정하게 많은 분이 살아 계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백범 선생이 이제 효창원에 모셨는데 그럼 이제 1주기부터 10주기까지는 못했다. 추모식을.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죠. 왜냐면은 돌아가신 게 49년이니까 1주기 하려니까 6.25가 터졌을 거죠. 네. 6.25가 50년에 터졌으니까 그다음에 1주기, 2주기, 3주기는 그렇다 치죠. 6.25 때문에 못했다. 네. 그럼 4주기, 5주기, 6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예. 도둑 참배라고 하죠. 도둑 참배. 몰래 참배하고 가야 됩니다. 이승만이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참배한 사람들을. 그게 이승만이 비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이 행태가.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은 1980년 5.18 이후에 네. 망월동 참배를 못했거든요. 학생과 시민들이
참배 투쟁한다고 그래요. 참배 투쟁. 자신의 어떤 아들, 자신의 딸, 뭐 자신의 네. 친구가 묻혀져 있는 곳을 참배하려고 하니까 전투 경찰이 막았어요. 전두환이가. 전두환이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도둑 참배. 그러니까 이 망월동에서 이 참배 못하게 한 전두환이는 이승만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효창원에서 백범을 참배할. 그러니까 아마 이 그 이승만은 알겠죠. 이 참배객들이 참배만 하고 가지 않을 것이다. 참배만 하고 가겠어요? 눈물 흘린 다음에 백범 선생 누가 죽였냐? 이승만이 죽였다. 이승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반 이승만이 만들어지는 아지트가 되는 거죠. 효창원은. 그걸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숨바꼭질 하듯이 도둑 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효창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자, 하도 그래도 참배객이 몰려드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묘지를 딴 데 이장하려고 했어요. 이장. 예. 처음에 딴 데 이장하려고. 네네네. 근데 이장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가장 중심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초대 총장이신 이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독립운동하신데 그분이 처음에 반대 가장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창숙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효창원. 효창원에서 통곡해 운다라는 유명한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숙을 비롯한 그 당시 독립운동가를 많이 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분들의 덕분 때문에 이장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플랜 B 두 번째 작전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배를 방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축구장이에요. 아. 유족과 독립투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54년부터 예. 53년까지는 그러네요. 유교가 있으니까 네, 뭐 이건 불가능한 거고 또 54년이 되니까 이제 유교도 끝났고 이제 참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도 참배를 막아야 되니까 54년부터 축구장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축구장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공이 자 공교롭게도 60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준공 못 보고 하야한 거예요. 1960년 4.19를 맞은 거예요. 준공 못 보고. 예. 당초에 실무자들은 여기보다는 축구장 만들기에는 우이동과 상도동이 좋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근데 근데 뜻은 뭡니까? 여기다 축구장 만들라고 하는 뜻은 축구장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승만은. 그렇죠. 참배객들의 참배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축구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이동이나 상도동이나 축구장 만들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우이동은 지금 그 덕성여대대학교 맞은편에 그 솔밭 공원이라고 넓은 그 터가 있어요. 아주 평평하고 축구하기 좋아요. 아주 그냥. 여운영 쌤. 그 옆이죠, 말이에요. 그 옆이죠. 그래서 공기도 좋고 아주 배경이 아주 인수봉 밑이라 거기서 축구했으면 진짜 축구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평평하고 넓은데. 그러니까요. 평평하고 뭐 깎지 않아도 되고 돌멩이를. 그래서 이제 우이동이나 상도동 같이 좋은 터를 다 거부하고 이제 효창원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만들었는데 이거 하면서 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요. 보시면 이렇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공사 중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공사하고 공사 직후에 65년이니까요. 그러니까 효창 축구장이 보이실 거고 축구장 위쪽으로 묘지가 하나 보이는 게 백범 묘지고 하나가 있는 게 그 오른쪽에 한 2시 3시 방향 쪽에 있는 게 삼의사묘고 한 5시 방향쯤에 있는 게 임시정부 요해묘역이에요. 원래 임시정부 요해묘역에다가 백범 선생이 자기 묘를 써라 했는데 이제 조선 선생님 급서 때문에 양보하고 따로 저 위로 간 건데 그 11시 방향 쪽에 빈터. 그거는 나중에는 테니스장 만든 테니스장. 그러다가 지금은 그 자리에 이제 백범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효창원 옛날 사진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울창한 숲을 보여드렸잖아요. 1926년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빽빽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를 다 벤 거예요. 축구장만이 아니라 묘지. 네, 여기 자연 연못도 한 몇 개를 메고 떼나. 그래서 나무가 15만 그루에 써있네요. 15만 그루를 나무를 베어버리고. 왜냐하면 왕자 문효세자 묘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 나무를 지었겠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했겠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자연 연못을 메우고 15만 그루의 나무를 베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축구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모습이 축구장 짓고 나서. 네, 직후에 모시네. 65년도에니까. 근데 이제 그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축구장이 여기 가보시면 골목길이거든요. 효창원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에 저렇게 국제 규격의 축구장 만든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떻게 골목길에서 축구장 만듭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지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효창원의 순환사가 일제강점기에는 뭐예요? 골프장, 테니스장 뭐 이렇게 이제 훼손되다가 해방이 됐는데도 이 순환은 그치지 않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축구장으로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효창원이 계속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이 이 독립운동에 대한 기억이 자꾸 없어지고 네. 자기 이질적인 시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네. 그래서 방공투사 위령비라든지 뭐 유경수 여사 뭐 송독탑이라든지 송독비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뭐 원효대사 동상이라든지 효창 운동장은 기본이고 이렇게 이곳 전체가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곳이 아닌 파란색은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독립운동과 무관한 시설들이 계속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때부터 언제까지 박정희 정권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는 시설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 이 시설들은 뭐예요? 다 여기는 독립운동과의 관련 없는 시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농구장도 있고요, 족구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시설이 돼요. 운동 시설. 독립운동 전용 시설이 아니라 스포츠 컴플렉스. 모두 운동 시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근린공원을 만들어 버려요. 네, 체육 시설을 만들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제 독립운동의 기억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 문효세자는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독립운동의 기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백범은 다 들어봤는데 백범 묘지는 가본 적이 없다. 여기를 아무도 백범 묘지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 그냥 효창 축구장에 응원하러 많이 와봤다. 저도 효창 운동 전국에서 뭐 동대문 운동장이라든지 그 당시 서울 운동장이죠. 축구장, 야구장이 있는 동대문이라든지 축구 보러 자기 학교 응원하러 효창 축구장에 왔어도 백범 묘지인지 몰랐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립운동가들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의 기억을 수십 년에 걸쳐서 막아내고 있고 지워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효창공원역이라고 지하철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제 생각인데 지하철역 가로 열고 좀 독립운동 이름 너무 좋지 않겠는가. 효창공원역 바로 내리면 이봉창 열사 생가가 있고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이 모셔져 있는데 효창공원만 해가 좀 부족하다 이거죠. 독립운동가 이름을 좀 넣고 또는 방송에 좀 나오면 안 되나? 방송에 녹음해가지고 지나가면은 이 효창공원역 내리시면은 뭐 몇 번 주고 나가시면은 뭐 어느 부분 독립운동가 있다라고 하는 관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그 양평 가면은 양평역 가기 전에 그 신원역인데 거기가 여운형 선생님 고향이거든요. 신원리. 그 밑에 가로 열고 몽양 여운형역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돈 안 드는 거거든요. 전혀 돈 안 들고 그냥 방송만 좀 바꾸면 되는 거고 간판만 좀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안 하고 있죠. 요즘에는 그 가로 열고 뭘 하냐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 뭐 빌딩 나온다고 하나? 신한은행 막 그거 팔더라고요. 그거 파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거 파는 거예요. 광고로. 대학교 이름 막 넣고. 예, 대학교 이름 넣고. 파는 돈 주고 겁니다. 산다고 막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민주정권 때가 되면은 노무현 정권 때도 또 이거를 역시 노무현 정권 때는 용산도 마찬가지로 복원하려고 했고 용산 민족공원으로 마찬가지로 효창 독립공원도 만들려고 이렇게 조감도까지. 조감도 보시면 축구장이 없죠. 네, 사라졌어요. 네, 축구장을 없애고 이렇게 전체를 독립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구상은 있었어요. 구상. 예산도 있었어요. 예산도 한 500몇 억인가? 608억인가 508억인가 예산도 실제 내려왔는데 불용 처리. 왜 불용 처리됐냐면은 이 축구장 옮기려면은 그 당시에 축구장이 들어서 있는 땅의 소유자가 보시면은 소유자가 축구장이 제일 넓잖아요. 축구장을 옮기거나 개선하는 게 핵심인데 이 축구장의 소유권자가 서울시예요. 시유지. 네. 그 당시에 시장이 누구겠어요? 노무현 정권 당시 시장이 이명박 오세훈이에요. 해줄 리가 없죠. 네. 해줄 리가 없어.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된 겁니다. 방해를 했구나. 방해한 거죠. 방해. 지금도 안 됐고 지금 더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더더욱 안 돼. 할 생각도 없잖아요. 할 생각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이것도 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취임 직후에 5월달에 취임하고 첫 번째 광복절 경축식에 가기 전에 여기를 든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다 갔거든요. 여기도 가고 백범묘지도 가고 상미사 묘지도 가고 DJ는 오긴 왔어요. DJ 이제 백범선생 묘지 갔어요. DJ는 있는데 이게 백범선생 묘지만 말고 상미사 묘도 가고 임시정부 요임 묘역이 크게 3개가 있단 말이죠. 다 가죠. 거기 다 간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때부터 정책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근린공원이긴 하지만 네.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이제 보훈부가 좀 하는 걸로 정책은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만 바뀌었지 실제 현장 가보면요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장 가면은 국립묘지 저기 뭡니까 저기 보훈처 직원 없어요. 그냥 제도상으로 페이퍼에만 그렇게 하게 돼 있죠. 현장 체감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공원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민족문제연구소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가 단순히 촛불을 든 이유가 윤석열 퇴진만이 아니고 그쵸. 윤석열 퇴진 이후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역사 분야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마음속에 담아둬야 운동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명분이 생긴다는 거고요. 아까 효창공원 연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조대왕의 문효세자 그리고 이제 조성이 됐다가 일제강점기에 투움이 이제 파크로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효세자 묘가 서삼동으로 이제 이장이 되면서 44년도 이장됐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옛 무덤이 되어 있는 곳에 백범 선생이 사무이사 임정요임묘역 모셨다. 또 본인 스스로 거기에 안장이 되셨다. 이런 거였고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 그 이전 일제강점기에 계속 효창원이 이제 골프장, 스키장 이런 걸로 훼손됐다가 해방 이후에는 이 참배를 막으려고 하는 친김구 반 이승만 세력의 아지트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이장도 해보고 안 되니까 바로 축구장을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라는 것이고 이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 현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창공원을 독립공원 만들려고 한 역사는 저 1786년입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역사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예. 우리가 한 칸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중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2021년도 목표는 원래 뭐였냐면 착공은 2021년도에 하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해 하고 이제 24년도에 준공인 거예요. 준공은 완성된다는 뜻 아닙니까? 네. 내년에 원래 이제 제대로 했으면 내년에 지금 독립공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요원한 일이 또 우리가 돼버리는 상황의 그림을 우리가 보는 거죠. 공수표가 된 이제 거짓말이 돼버린 국가보훈처 업무보고가 됐는데 2021년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그 보훈처장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긴 했죠. 두 번째 보시면은 효창공원은 독립균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늦어도 2025년까지 한다. 서울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뭐 아무 소용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 이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효창공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약간 기분이 막 좋지는 않네요. 내용이 확실히. 제가 하는 방송이 기분이 다 나빠요. 약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게 이게 계속 역사가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똑같은 거고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일본 잔재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독립운동가의 역사의 기억은 이제 점점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목표죠. 네. 저들의 목표죠, 그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조금 약간 효창공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도 조금 반성이 되기도 하면서 이 효창공원이라는 게 단순한 축구장 뭐 이런 운동 공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독립운동가의 뿌리가 있다. 이런 공원 독립운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전국에서 많이 올라오시면서 가끔 시간 여유가 있으면 효창원 오시기도 하고 제가 또 자주 안내해드리거든요. 그 뭐 자주 용산에 자주 오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효창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가고 자주 기억하고
네. 아주 회자되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방송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송 없으면 어디서 이런 방송을 또 들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오늘 이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덧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효창공원의 순환사를 이제 드디어 멈추고 네, 효창공원의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네, 이제는 순환이 아닌 효창공원의 영광사를 같이 씁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10시 촛불행동TV로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일 윤석열 시대 역사 나침반 방학진의 친일청산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